예, 우리 고1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태양계 역학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이 태양계 역학이 우리 고1 과학 내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태양계 역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내용하고 내용을 쭉 전번 시간에 정리했어요. 근데 태양계 역학에서는 이제 크게 우리 과학에서도 지구과학 분야도 있고 이제 물리 분야도 있고 또 이제 화학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지구과학 분야가 가장 내용이 많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케플러 법칙. 전번 시간에 케플러 법칙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했었죠. 행성들은 태양을 현재 공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할 때는 지 마음대로 막 도는 게 아니라겠죠. 일정한 원칙, 법칙에 따라 돈다고 했어요.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케플러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케플러 법칙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케플러 법칙은 행성 공전에 관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개 법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 그대로 행성들은 태양줄 공전하는데 완전한 원궤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재에 있는 요 그림처럼 요 69쪽에 있는 그림처럼 타원궤도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타원은 중심도 있지만은 초점이란 게 있죠. 근데 태양은 이 타원인 공전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에 있다 그랬어요. 초점에 있어요. 이렇게 초점에 있다 보면은 행성들이 태양을 돌다 보면 태양하고 행성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때가 생기고 또 멀어질 때가 생겨요. 그럼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말 그대로 근일점이라고 그래요. 요 1이란 거는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원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지구도 태양줄 공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구 공전궤도도 완전한 원이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거죠. 그럼 태양은 이 타원인 지구 공전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점상에 있어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태양줄 돌다 보면 지구가 태양에 이렇게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생겨요. 그럼 지구가 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 날이 언제냐면 이날이 언제냐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에서는 이날이 바로 동짓날이에요. 동짓. 그러니까 지구가 요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요 근처에 있을 때가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에서는 계절상으로 겨울이라는 거야. 그럼 남반구는 반대죠. 계절이 반대잖아요.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북반구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럼 지구가 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원일점에 있을 때가 이날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이때가 바로 하진날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부분에 있을 때가 우리나라는 계절상으로 여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구를 보면 같은 위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북이 30도가 있고 남이 30도 쪽이 있어요. 그럼 같은 위도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이 북반구는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인데 남반구는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지구가 태양에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여름인데 남반구는 지구가 태양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구는 같은 위도라고 했을 때는 항상 북반구,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가 여름에는 남반구보다 조금 더 시원해요. 그럼 반대로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호주란 나라 알죠? 호주는 남반구잖아요. 그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겨울은 조금 더 춥고 여름은 조금 더 반대로 덥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이 케플러 제1법칙에서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지구가 요 근일점에 있는 날이 동지, 지구가 원일점에 있는 날이 하지. 근데 지구가 요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가 계절로 겨울, 지구가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가 계절로 여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특히 요 케플러 제1법칙 이 타원궤도 법칙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 뭐냐면 그럼 이 태양은 타원인 공전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를 어떤 걸 평균 거리라고 하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평균 거리 하니까 타원은 반지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평균 거리 하면 긴 반지름 더하기 짧은 반지름 나누기 2 이렇게 할 거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거 어려운 게 하나 아니죠. 틀리기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또는 행성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근일점일 때 거리죠. 또 가장 멀리 있을 때, 요 원일점일 때 거리, 요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것을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어떤 게 돼요? 바로 행성 공정 궤도의 긴 반지름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경우도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 공정궤도 긴 반지름에 해당돼요. 그럼 이게 지구라고 하면은 이 지구 공정궤도 긴 반지름 있잖아요. 요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1AU라고 그래요. 이 A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문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천체에서 지구에서 어떤 다른 천체까지 거리는 아주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킬로미터라는 단위, 뭐 미터라는 단위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이게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억 4,950만 킬로미터가 돼요. 그걸 우리가 1AU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AU라는 말, 이 말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원궤도 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만약 케플러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이 나왔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답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행성들의 공정궤도는 타원이라는 거. 다음 두 번째가 요 근일점, 원일점이죠. 근데 지구가 요 근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동지, 그 계절로 겨울이죠. 그럼 지구가 요 원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하지, 계절로 여름이다.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고 하는 거는 행성이 근일점에 있을 때 거리 더하기 원일점에 있을 때 거리 나누기 2한 거. 그러니까 이 행성 공정궤도 긴 반지름을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하면 지구 공정궤도 긴 반지름 이거를 1AU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타원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에다가 이제 여기 초점을 좀 만들어 놓고 실을 연결해서 그냥 실을 쭉 잡아 다녀 갖고 동그라미 그리면은 그게 타원이 되게 돼요. 그럼 이 타원에서는 이 초점 두 초점에서 거리 있잖아요. R1이라고 써놓은 거하고 R2라고 써놓은 거, 이 R2라고 R2를 더한 거는 어디서든지 항상 똑같아져요. 만약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럼 여기 있으면은 초점에서 행성까지 거리, 또 이 초점에서 행성까지 거리, 요 거리 있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거, 요걸 R1, R2라고 하면 요 두 개를 더한 거나 이걸 더한 거나 항상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우리 이 과학 분야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그건 이제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 이제 케플러 제2 법칙은 우리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 그대로 면적 속도 일정, 면적 속도는 어떤 행성이든지 간에 다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면적 속도란 게 뭐냐면 면적 속도란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역시 교재 69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행성이 A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도니까 돌잖아요. 근데 행성들은 현재 태양 주위를 전부 다 서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물론 우리 지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A에 있던 행성이 요 B까지 가는데 뭐 1년이 걸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행성이 이 행성이 또 C에서 D까지 이렇게 가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 행성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같으면 이때 이 행성하고 태양하고 만든 면적 있죠. 이 면적 여기 이 S2라고 이 면적 SE 있잖아요. 이 면적이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면적이 같다 해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돼요. 그럼 이 면적이 같아지려면은 행성이 이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돼, 천천히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좀 빨리 돌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성들은 태양주를 공전할 때 항상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빨리 돌 때도 있고 천천히 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 면적 속도, 행성에서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면적 속도가 항상 같다,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하려면은 행성의 공전 속도는 달라야 되죠. 공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이 말은 바로 행성들은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가 되게 돼요. 그럼 행성들은 근일점, 원일점 어디에 있을 때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근일점에 있을 때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원일점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공전 속도는 가장 느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구도 태양주를 돌 때 우리 지구는 태양주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초속 평균 약 30km 정도 속도로 돌고 있어요. 초속 30km면 엄청난 속도죠. 초속, 시속이 아니라 초속 30km. 근데 지구가 요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는 초속 30km보다 조금 더 빨리 돌고, 이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는 초속 30km보다 조금 천천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북반구라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요 지구가 요 근일점, 요 자리에 있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동지,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구가 요 원일점에 있는 날이 하지, 계절로 여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구는 계절로 겨울, 여름 어느 계절에 더 태양주를 빨리 돌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태양주를 조금 더 빨리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태양주를 조금 천천히 돌고 있어요. 그 월로 보면 12월, 1월 이때가 지구가 좀 더 태양주를 빨리 돌 때예요. 그러면 6월, 7월, 8월 여름이잖아요. 이때가 지구가 태양주를 좀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억할 때,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억할 때 우리 지구가 더울 때는 좀 사람도 더우면 좀 처지잖아요. 좀 천천히 돌고 느릿느릿하게 돌고, 좀 추우면 추울 때 좀 빨리 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는 첫 번째로 요거 면적 속도하고 공전 속도 요거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행성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기간과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기간이 같다고 하면은 이때 행성하고 태양이 만든 면적 S1과 S2가 같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면적 속도가 일정하려면 공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가, 그럼 행성들은 요 근일점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를 때고 원일점에 있을 때가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릴 때가 돼요. 그럼 우리 지구도 요 근일점, 그러니까 동짓날, 1년 중 동짓날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구가 근일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동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구가 요 원일점에 있는 날,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이때가 하지라고 했죠. 하진 날이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릴 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 겨울철에는 공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여름철에는 공전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제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세 번째 뭐냐면, 그 우리가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면 그 행성의 공전 주기,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보듯이, 만약 어떤 행성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1년 걸렸어요. 근데 이때 이 행성이 태양하고 만든 면적이 S1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 면적이 이 전체 면적에 만약 8분의 1이다 그러면 이 행성의 공전주기 얼마가 돼야 돼요? 면적 속도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지나갔으니까, 그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공전주기잖아요. 그럼 이 행성의 공전주기는 8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만약 어떤 행성이 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1년이 아니라 1개월 걸렸다고 하자고. 1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때 이 행성하고 태양이 만든 요 면적이 이 전체 면적에 만약 12분의 1이라고 하면, 12분의 1이다 하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12개월이 되는 거죠. 12개월, 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면 그 행성의 공전 주기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음 이제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은 우리가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이름에서 되게 어떤 걸 뜻하는지 나오죠. 타원궤도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근데 세 번째 법칙, 제 3법칙은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조화스럽냐는 거죠. 이 조화의 법칙이란 거는 이제 행성들은 태양계를 도는데 그 행성의 공전 주기를 행성이 태양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시간 공전 주기를 P라고 하고 행성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하면 우리가 케플러 제1법칙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행성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 행성 공전궤도 긴 반지름을 행성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행성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공전궤도 긴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는 비례한다는 거죠. 어떻게 비례하냐면 공전주기 제곱하고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 공전궤도 긴 반지름 세제곱비는 모든 행성이 이게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의 법칙을 식으로 간단히 쓰면은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행성 공전궤도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케플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행성들은 태양주를 돌 때 어떤 일정 법칙, 원칙에 따라 돈다고 했어요. 그럼 행성들이 태양주를 도는 이 일정한 법칙을 간단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이제 확신했던 걸 갖다가 확인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행성들은 말 그대로 태양 주위를 아주 조화롭게 무질서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돈다 해서 이거를 조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럼 우리 지구도 공전주기 제곱, 지구 공전궤도 긴 반지름 세제곱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의 공전주기 1년이죠. 우리가 지구 공전궤도 긴 반지름,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를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AU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1년 1AU 집어넣으면 1제곱분의 1세제곱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도 쓰냐면 행성 공전주기 제곱은 행성 공전궤도 긴 반지름 세제곱하고 같다. 이렇게도 쓰는데 그럼 이때는 기본 조건이 요 공전주기, 요 공전주기는 항상 단위가 얼마가 돼야 돼? 연 단위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공전궤도 긴 반지름, 요 거리 단위는 그 AU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전주기 단위가 연 단위고 거리 단위가 AU면은 P제곱은 A 세제곱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P제곱은 A 세제곱과 같다. 이 말은 그럼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태양에서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주기는 길다. 한 바퀴 태양주를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주기가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주를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주를 빨리 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케플러 세 번째 법칙, 조화의 법칙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 되게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했었던 케플러의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도 행성들은 근일점에 있을 때가 공전 속도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 있을 때가 공전 속도 가장 느리다고 했죠. 그럼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나 제3법칙, 조화의 법칙에서 보면 행성들이 태양주를 돌 때는 그러니까 태양에 좀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돌고 멀어지면은 좀 천천히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좀 빨리 돌고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돈다는 거죠. 그럼 이 케플러가 이제 이 법칙을 발견했고 이제 발표했을 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행성들이 태양주를 돌 때 왜 태양이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태양주를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들은 태양주를 천천히 도냐? 이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케플러가 대답을 안 하고 화를 낸 거야. 왜 화를 냈냐면 케플러도 그 이유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이란 건 이 케플러 스승 얘기했었잖아요. 케플러 스승이 그 티코 브라헤가 상당히 오래된 거 30년 넘게 관측한 화성 자료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했더니 화성이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태양계를 돌고 있더라는 거죠. 그 정리한 거지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뉴턴이 밝혀내게 돼요. 뉴턴이 이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력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데 그럼 행성들이 태양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행성들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그만큼 중력이 크잖아요. 태양이 더 큰 힘을 끌어당겨요. 그럼 그 태양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행성들은 더 빨리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만율력 법칙이 되게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분필을 여기서 분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분필 놓으면 여기 굳이 뭐 놔볼 필요 없잖아.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 행성들도 그냥 이렇게 분필 놓는 것처럼 행성들도 태양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행성들은 태양이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이 분필도 이렇게 놓으면은 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 분필을 내가 놨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게 놓는 순간에 이게 지구주를 돌면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5층 건물에서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5층 건물 열고 나갔을 때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깥 나가는 순간에 뱅글뱅글 돌면은 안 떨어져요. 근데 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돌면은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와 같은 원리냐면 뭐 헬리콥터 있죠. 헬리콥터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뉴턴이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 요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행성의 공전주기 제곱은 행성 공전궤도 긴 반지름 세제곱과 같다. 이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 이 조화의 법칙을 요걸 증명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는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되게 돼요. 근데 그 뉴턴의 이제 만율력 법칙 관련된 부분은 요건 이제 물리 분야로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민석환 선생님하고 요 부분도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구와 관련된 내용, 여기 케플러의 세 번째 법, 세 가지 법칙, 요것만 정확히 정리해두고 일단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에서는 요 식 있죠. 요건 반대로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P 제곱은 A 세제곱이다. 이때 P는 행성의 공전 주기, A는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 행성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P 제곱은 A 세제곱이다라고 하려면은 항상 이 P 공전주기 단위는 요 그림에 나왔듯이 항상 연이 돼야 되고 1년, 2년, 3년 그리고 요 거리 단위는 AU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 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 지구 공전궤도 긴 반지름을 1AU라고 한다. 그것도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을 증명한 것이 바로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다. 여기까지 한번 놔두자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케플러의 제3법칙, 이 조화의 법칙을 증명한 것이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되냐? 그건 여러분들 교재 70쪽에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민석환 선생님하고 이 내용을 같이 다루게 돼요. 그럼 케플러 법칙 관련 내용을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 75쪽에 탐구학습으로 가볼게요. 탐구학습. 항상 이 케플러 법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케플러 법칙 관련된 문제는 이 세 개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운궤도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75쪽 이 그림 뭐냐면 위성에서 태양을 관측한 거예요. 이 이제 밝은 부분 있잖아요. 밝은 부분이 태양의 크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두운 부분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럼 이 태양의 크기가 지구에서 볼 때 항상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 태양이 조금 평소보다 크게 보일 때도 있고
평소보다 이렇게 좀 크게 보일 때도 있고 평소보다 작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지구를 관측해 보니까 태양을 관측해 보니까 태양이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조금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제 태양이 좀 커졌다 작아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근데 태양이 이렇게 좀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는 태양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평소보다 태양이 크게 보일 때는 우리 지구가 태양이 좀 가까이 있을 때고 평소보다 태양이 좀 작게 보일 때는 지구가 태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요 근일점에 있는 날이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을 보면 태양은 가장 크게 보이겠죠. 그럼 지구가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을 보면 태양은 가장 작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제 태양의 상대적 지름을 한번 표시를 해봤더니 월별로 크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양이 가장 크게 보일 때, 그러니까 태양의 상대적 지름이 가장 크게 보일 때, 요 부분에 있을 때가 우리 지구가 그럼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근일점 부분에 있을 때고, 그럼 태양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평소보다 이렇게 작게 보일 때가 지구하고 태양하고 좀 멀리 떨어졌을 때 원일점 부분에 있을 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가 요 근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동지에, 지구가 원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하지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죠. 그걸 기억하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럼 지구는 또 이 근일점에서가 공전속도가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공전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확인 문제에 해당되게 돼요. 그럼 확인 문제 1번을 보면, 그럼 지구의 공전궤도는 어떤 모양인지 쓰시오. 그럼 이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좀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은 지구의 공전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타원 궤도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를 때와 가장 느릴 때,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럼 이 자료에서는 태양이 가장 크게 보일 때니까 바로 12월이 되잖아요.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릴 때는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구가 요 원일점 부분에 있을 때니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가장 작게 보일 때, 그러니까 6월 20일, 6월경이 되는 거죠.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12월, 가장 느릴 때는 월이라고 했으니까 6월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20일경이 하진 날이고 12월 20일경 이때가 동짓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에서는 동짓 날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날, 그리고 하진 날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날이 되게 돼요. 그럼 지구는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도는데 지구는 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중력이란 게 없으면은 우리 지구가 빨리 도니까 초속 30km 평균 시속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3,600 한 거잖아요. 시속 10만 km가 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시속 10만 km 이상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근데 중력 때문에 전혀 불안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음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재 76쪽에 기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76쪽에 1번 문제.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으로 오른 것 했어요. 그 공전궤도 반지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우리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하면 태양에서 공전궤도 반지름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는 거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A가 원일점 때 거리죠. B는 근일점 때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거리 더하기 근일점에서 거리 나누기 2 한 거를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 바로 행성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되잖아요. 요게 되잖아요. 요게 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하면 근일점에서 거리 더하기
원일점에서 거리 나누기 2. 그럼 이 그림에서는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거를 태양에서 행성까지 평균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바로 그 행성 공전궤도 긴 반지름에 해당되죠. 그럼 지구의 경우 이 지구 공전궤도 긴 반지름 이거를 우리가 1AU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은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바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 제1법칙인 타원궤도 법칙이죠. 다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네요. 행성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성은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이게 바로 케플러의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이죠. 근데 태양은 타원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이 타원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상에 있다고 했잖아요. 초점상에 있다고 했죠. 2번이 틀린 거죠. 행성의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다. 그럼 우리 지구도 요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근데 지구가 요 근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언제라고 했어요? 동지. 요거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행성의 공전 속도는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 그럼 지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구가 요 원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이때가 하지다고 했어요. 그럼 행성들 이렇게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이유는 근일점에서 태양과 행성 사이 인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때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거고, 그럼 원일점에 있을 때가 태양과 행성 사이 인력이 가장 작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태양과 행성 사이 인력 이게 바로 뉴턴이 얘기한 만유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중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행성들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행성들이 태양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어때요? 더 빨리 돌아야 되죠. 빨리 돌아야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더 빨리 돌아야지만이 태양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조금 약간 좀 어렵게 표현하면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과 인력이 크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빠르다 해도 같은 말이 되게 돼요. 그럼 행성이 근일점에 있을 때가 태양과 행성 사이 인력이 가장 클 때,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를 때다 해도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3번 문제. 행성의 공전 주기를 P, 공전궤도 장반경을 A를 할 때, 그럼 항상 이 P 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 조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길다.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 같은 뜻이라겠죠. 그럼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 느리다.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길다. 이게 바로 P 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한다.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태양계 행성들의 P제곱분의 A 세제곱 값은 모두 1이다. 그럼 P제곱분의 A 세제곱은 1이다. 이 말은 P제곱은 A 세제곱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P제곱분의 A 세제곱이 1이면 P제곱은 A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기본 조건이 공전주기는 연, A 거리 단위는 AU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공전주기는 연, 거리는 AU 했으니까 P제곱은 A 세제곱, 그 P제곱분의 A 세제곱은 1 맞는 거죠. 근데 4번인데 이게 기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럼 달에서도 P제곱분의 A 세제곱 값은 1이다 했는데 일단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태양하고 행성 간의 거리, 태양 상당히 질량이 크잖아요. 행성도 달에 비하면 우리 지구의 달에 비하면 우리 지구의 질량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은 이렇게 우리 태양계 이 정도 질량을 가졌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하고 달 사이는 태양하고 지구보다는 질량이 훨씬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케플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서는 P제곱분의 A 세제곱 값이 1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달에서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플러 법칙이 적용되려면은 규모가 상당히 커야 돼요. 우리 태양계 정도 규모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지구하고 달은 태양계 정도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질량이 태양 정도고 그리고 달의 질량이 지구 정도라고 하면은 P제곱은 A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 태양보다 뭐 비교 안 될 정도 질량 작죠. 우리 달 지구보다도 역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질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케플러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에서는 P제곱은 A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케플러 제3법칙은 목성과 위성들 사이에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어렵다고 하냐면 요 4번하고 5번을 놓고 봤을 때 5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케플러 제3법칙은 목성과 위성들 사이에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경우는 위성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성의 경우는 위성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위성도 목성에 좀 가까이 있는 위성이 있고 목성에 좀 멀리 떨어진 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성에 가까이 있는 위성일수록 목성 주위를 빨리 돌아요. 그 목성에서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목성 주위를 천천히 돌고. 그래서 이렇게 이 위성들 사이에서도 케플러 세 번째 법칙이 적용은 된단 말이에요. 성립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근데 이 위성에서는 P제곱은 A 세제곱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성에서 멀리 떨어진 위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요. 목성 주위를 도는 속도가. 그럼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 느리죠.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케플러의 제3법칙은 행성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위성들 사이에서도 성립이 되게 돼요. 근데 행성의 경우는 P제곱은 A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위성들 사이에서는 꼭 P제곱이 A 세제곱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P제곱은 꼭 A 세제곱은 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공전주기 길다는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공전주기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돼도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공전주기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플러의 제3법칙은 행성들 사이에서도 성립이 되고 위성들 사이에서도 성립이 돼요. 근데 행성들 사이에서는 P제곱은 A 세제곱인데 위성들 사이에서는 P제곱, 공전주기 제곱이 반드시 A 세제곱, 그 공전궤도 긴 반점 세제곱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고 5번은 맞는 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이 문제는 꼭 기본 문제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케플러 제3법칙 하면 케플러 제3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을 식으로 쓰면 P제곱은 A 세제곱이다. 이 P제곱은 A 세제곱이다 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P제곱이 A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P 공전주기 다니는 연, A 공전궤도 긴 반지름 요 거리 다니는 AU가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이 P제곱은 A 세제곱이라는 거는 행성들 사이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위성들 사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행성들,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 느리죠. 공전주기 길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위성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위성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 목성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목성에서 멀리 떨어진 위성일수록 공전 속도 느리다. 공전주기 길다. 이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1번, 2번은 행성에서도 성립이 되고 위성에서도 성립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속도 느리다. 그럼 목성에서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공전속도 느리다. 그럼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주기 길다. 그럼 목성에서 멀리 있는 위성일수록 공전주기 길다.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5번 요건 같은 뜻을 보면 되게 돼요. 근데 행성의 경우는 P제곱은 A 세제곱이에요. 근데 위성의 경우는 P제곱이 꼭 A 세제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조금 이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5번은 맞는데 4번은 틀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5번하고 요 1번, 2번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해보겠는데 여러분 교재 부분에 20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79쪽에 20번 문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케플러 법칙 관련된 문제만 우리 지금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 79쪽 20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 간단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태양줄 도는 어떤 가상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4AU라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계산 문제죠. 바로 케플러는 몇 번째 법칙 사용하는 거예요? 제 3법칙, 조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조의 법칙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P제곱이 A 세제곱이 되려면 반드시 A는 AU, P는 연 단위가 된다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4AU라면 4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면은 P제곱은 A 3승에서 P제곱은 A가 4AU니까 4의 3승이 되잖아요. AU. 그럼 뭐의 제곱하면 4의 세제곱하고 똑같아요. 8이잖아요. 8. 그럼 8. 근데 이때는 요 단위가 연 단위가 된다고 했죠. 단위 연이 되게 돼요. 그럼 공전주기는 8년. 그럼 공전주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8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플러 제 3법칙에서 P제곱은 A 세제곱이다 하려면 P는 연 그리고 A는 AU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같이 좀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 이거 이제 80쪽으로 가서 80쪽에 1번 문제 볼게요. 실력 문제네. 80쪽에 1번 문제. 80쪽 1번 문제에 있는 그림은 그 위성에서 관측한 태양의 상대 지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본 태양의 크기잖아요. 그럼 태양이 크게 보일 때가 지구하고 태양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럼 태양이 평소보다 좀 작게 보일 때가 지구하고 태양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구는 태양주를 원궤도로 공전한다. 만약 지구가 태양주를 원궤도로 공전하고 태양이 이 원궤도 중심에 있다고 하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는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본 태양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로 공전한다 그랬죠. 이게 틀린 거고요. 지구의 공전 속도 가장 빨랐던 시기는 그럼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있었던 시기에, 그럼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가장 크게 보였던 시기니까 12월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북반구에서는 이 동짓날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날, 하짓날이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날이다 그랬어요. 근데 동지가 12월이고 하지가 6월 달이잖아요. 다음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량은 6월에 가장 많다. 그럼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량은 아무래도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량은 가장 많다. 이 말은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다. 같은 말이 되게 돼요. 그럼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지구가 근일점 있을 때가 언제예요?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요. 그럼 옳은 내용은 니은 하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게 돼요. 다음 문제, 괄의 2번 문제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북반구에서는 여기 지구가 여 근일점에 있는 날이 동지고 지구가 이 원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 어떤 북반구에서는 하지다. 이걸 알고 시작을 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걸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해요. 뭐냐면 지구 여기 자전축 있잖아요. 현재 이 지구 자전축 방향, 이 지구 자전축 방향을 현재 우리가 지구의 북극 남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북극 남극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전축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자전축 방향의 직각 방향, 여기가 적도 아니에요, 적도.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북반구, 이쪽은 남반구가 되게 돼요. 그럼 이 경우도 이 지구 자전축 방향이 각각 지구의 북극하고 남극이에요. 그럼 가운데 적도가 있죠.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돼요. 근데 항상 햇빛은 이게 직각으로 받을 때가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그럼 지구가 이 A 자리에 있을 때는 햇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적도 아래, 남반구보다 적도 위, 북반구가 햇빛을 더 많이 받죠. 북반구 쪽이 이렇게 햇빛을 직각으로 받게 되니까. 그 이때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북반구가 계절상으로 여름이 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적도 위 북반구보다 적도 아래인 남반구가 햇빛을 더 많이 받죠. 그럼 이때는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그 남반구가 여름이면 북반구는 겨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지구가 이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다 라는 건데, 이제 이 그림 보고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지구가 이 근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는 동지, 지구가 원일점에 있는 날이 우리나라는 하지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지가 겨울, 하지가 여름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알겠죠. 그건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 보면, 그럼 A에 있을 때, 그럼 지구가 A에 있을 때가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하지니까 북반구는 여름이다. 맞죠?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는 근점에서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가장 빠르다. 맞죠? 태양은 타원궤도 한 초점에 위치한다. 현재 태양은 타원인 공전궤도, 행성도 공전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상에 있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맞죠? 답은 그래서 세 개 다 맞으니까 5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이제 여러분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그 단원 종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111쪽에 6번 문제가 되게 돼요. 여러분 교재 111쪽에 6번 문제, 그 단원 종합 문제 중에 그 6번 문제가 요 케플러 법칙 관련된 문제가 되게 돼요. 이 문제는 이 케플러 법칙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죠.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계산 문제예요. 그럼 그림은 태양주를 공전하는 두 행성 A와 B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B가 이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이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럼 A가 이만큼 가는데 1년 걸렸고 B도 이만큼 가는데 1년이 걸렸다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A는 그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지나갔어요. 그럼 A의 공전 주기는 얼마가 돼요? 3년이 되잖아요. 근데 B는 전체 면적의 24분의 1을 지났어요. 그럼 B의 공전 주기는 24년이죠. 이게 바로 케플러 제2 법칙,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여기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고 이때 지나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다. 그럼 A의 공전 주기는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가 여기까지 가는데 역시 1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이때 B가 지나간 면적은 전체 면적이 24분의 1이다. 그럼 B의 공전 주기는 24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B의 공전 주기는 A 공전 주기의 8배라는 거잖아요. 3년 24년이니까 3하고 23은 8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B의 공전 주기는 A 공전 주기의 8배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 공전 주기가 아니라 공전궤도 긴 반지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이건 케플러 몇 번째 법칙을 찾는 거예요. 바로 제3법칙, 주화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P제곱은 A 세제곱, 이거 갖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케플러 제2법칙하고 제3법칙을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써서 계산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계산하는 건데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하는 거, 이 계산 방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6번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다음 이제 천동설하고 지동설, 그 우주관 관련된 거, 그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내용하고 그 문제 연습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